오케이, 네,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배워볼 것은 자, 사차함수 그래프 개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차함수의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차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극, 극, 극값을 세 개를 가지거나 또는 극소값을 한 개를 가지는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되는데, 바로 볼게요. 자, 일단은 4차 함수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도함수인 3차 함수에 대해서 먼저 3차 함수를 이제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자, 3차 함수 이제 음량 부호 변동점을 조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3차 함수를 그릴 때처럼 음량 부호 변동점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고, 일단 x축이 여기 점 대칭점이 있는데 점 대칭점 위에 있을 때를 있을 때 이제 4차 함수 그래픽 개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4차 미분계수의 값이 빵이 되는 이 친구의 값이 쫙 내려와요. 쫙 내려온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죠? f 프라임 x 값이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었죠.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미분계수의 값방 그 다음에 양수로 가는데, 이게 얼만큼 올라가느냐 하면은 여기 3차 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이 넓이 있죠. 요 넓이만큼 올라갑니다. 이건 적분에서 배우는 개념인데 아직 저는 배우지 않았고 그냥 외워줘서 쓰는 거예요. 한성 선생님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일단은 적분에서 배우겠죠 뭐. 그렇다면은 뭐다? 여기에 넓이 있잖아요. 여기에 넓이 아니라 여기에 길이가 여기에 넓이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미분계수의 값이 빵이 되는 변동점, 미분계수의 값이 빵이 되는 친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얼만큼 내려와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저기에 넓이만큼 내려와야 되죠. 여기에 넓이만큼 미분계수의 값빵 음수가 되면서 이렇게 쫙 내려옵니다. 쫙 내려오고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오는 양상을 보이죠. 이게 바로 뭐다? 4참수의 도함수 f'x가 3참수와 이제 3개의 점에서 만나는데 그게 점 대칭점 위에 있을 때 이러한 형상을 띈다. 자, 그렇다면 점 대칭점 위에 있을 때 도함수인 3참수에서 점 대칭점 위에서 x축이 이렇게 만날 때 이러한 그래프 형상을 띈다면 당연스럽게도 3참수가 있습니다. 3참수가 있을 때 이게 점 대칭점 아래에서 이제 x축과 만날 때 이러한 4참수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되는지. 자, 마찬가지로 해서 내려옵니다. 미분계수의 값이 빵이 되는 이 친구 내려와요. 이 친구 어떤 점이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극소인 점이죠. 내려와요. 극소. 그 다음에 얼만큼 올라가? 일단 미분계수의 값이 빵이 되는 여기 변동점만큼 올라가는데, 얼만큼 올라가게 되냐면 이 3차 함수, 이제 4참수의 도함수 3차 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이 넓이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아직 적분 개념을 안 배웠기 때문이죠. 이렇게 올라가고 미분계수의 값이 빵이 됐다가 다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얼만큼 내려가냐면 이 넓이만큼 내려가게 되겠죠. f'x가 음수니까 기울기가 음수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음량보호 변동점을 맞이하면서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는 게 바로, 만약 f'x가 이러한 그래프일 때, 어떠한 그래프? 3차 함수에서 이제 점 대칭점 아래에서 x축이 만날 때 이러한 그래프 형상을 띠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3차 함수가 있어요. 점 대칭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3차 함수에 있는 점 대칭점이 이렇게 있는데 x축이 이 점 대칭점을 싹 지나가 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지나갈 때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내려와, 그 다음에 이 넓이만큼 올라가, 한 여기 정도 올라갑시다.
올라가, 내려가, 이 넓이만큼 내려가. 이렇게 사참수 그래프 개형이 형성됩니다. 사참수의 도함수 f'x가 x축과 완전히 점 대칭점을 지날 때 사참수의 그래프 입장에서는 얘도 여기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에요. 좌우 대칭. 얘도 좌우 대칭이 되고 얘도 좌우 대칭이 됩니다. 왜? 그러니까 점 대칭점 이렇게 지났잖아요. 일단 3차 함수가 점 대칭적이다라는 성질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을 거예요. 배웠죠. 그렇다면은 3차 함수가 점 대칭적이고 여기에 모든 점과 여기 모든 이게 전부 다 이제 뭔가 같은 형상을 그리니까 여기의 넓이도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여기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것은 올라갈 때도 같은 넓이만큼 같은 높이만큼 올라갔고 내려갈 때도 같은 높이만큼 내려왔을 것 아닌가, 내려왔을 거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후 대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차후 대칭이에요. 이런 건 특별한 그래프 문제에서 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함수 그래프 유형이 이렇게 세 개의 점에서 만날 때 이제 3차함수, 자 4차함수의 도함수의 3차함수가 x축과 세 개의 점에서 만날 때 세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 알아보았고요. 근데 이제 세 개의 경우에서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잠깐만, 이거 뭐야? 오케이, 됐어. 잠깐만요. 다시 내려와. 그래. 자, 이렇게 이제 4차함수의 도함수인 3차함수가 x축과 3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x축과 3개의 점에서 만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극대인 점에서 접하거나 극소인 점에서 접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이탈해 버리거나 이렇게 x축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일단은 이 세 가지 그래프는 특징, 일단 이걸 기억해 줘야 되죠. 도함수인 3차함수가 도함수인 3차 함수가 도함수인 3차 함수가 이제 x축과 3개인 점에서 x축과 교점을 3개 가진다. x축과의 교점이 3개가 있다. x축과 교점이 3개가 있다. 뭐 이 정도. x축과 교점이 3개 있고 무조건적으로 극대값은 1개 가지고 극소값은 2개 가진다. 보면은 봐요. 얘는 극소값이 2개 가지는데 그 극소값이 같습니다. 왜 극소값이 같느냐? 좌우 대칭이니까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극소값이 같고 극대값은 1개 가지죠. 극소값이 2개 있고 극대값 1개, 극소값이 2개 있고 극대값이 1개, 이런 식으로 그래프 형상을 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이런 3차함수가 있는데 이 x축과 어떻게 만나냐면은 x축과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건데 x축과 이제 이렇게 극대인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때의 우리는 4차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릴 것인가? 또 이제 음량보 변동점, 이제 미분계수가 빵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면 되겠죠. 자, 내려가. f'(x) 값이 음수니까 내려가다가 미분계수 값이 빵이 되고 또다시 음수네? 그럼 또 내려가다가 이때 음량보 변동점이 생기니까 근데 극소값을 가지고 올라가. 이런 그래프가 생기겠구나. 그렇다면은 만약 3차 함수, 자 도함수인 3차 함수가 극소인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하면 이제 미분계수 값이 빵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일단은 내려갔다가
올라가네? 올라가 계속 올라가. 근데 미분 이제 음량보 변동점을 봤더니까 또 올라가. 아, 이러한 형상을 가지겠구나. 그렇다면은 이것도 굉장히 똑같겠네. 이렇게 x축이 맞는다면 x축이 이제 교점을 여기 딱 하나 가진다면 이것도 뭐 똑같겠지. 왜? 뭐 그냥 이렇게 내려오다가 뭐 쭉 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그냥 음량보호점 하나 생겨가지고, 아 오케이, 좀 더 깊숙하게 그려봅시다. 깊숙하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음량보호점이 딱 생겨가지고 올라가는 케이스, 이거 하나랑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음량보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 이게 뭐 그냥 그냥 이렇게 된다. 그거만 알아주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지 말자. 아니 뭐래, 복잡하게 들어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잖아. 봐, 3차함수의 그래프가 있어.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 이렇게 가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하나 만난다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겠어? 아래로 내려가다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쭉 올라가. 근데 미분계수의 값이 빵이 되는 순간도 없고 그냥 올라가. 뭐 이런 그래프 개형이 하나 있다는 거지. 왜 어떨 때 x축과 극소인 점에서 만나지도 않고 x축이 더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뭐 대충 여기서 미분계수의 값이 빵이 되는 극대와 극소에서 만나게 되면은, 극대점에서 만나게 되면 미분계수의 값이 빵이 되는 순간이 하나 있었어. 극소인 점에서 만나게 되면은 미분계수의 값이 빵이 되는 순간이 하나 있었어. 근데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미분계수의 값이 빵이 되는 순간이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 이거는 어떻게 되면 요 그래프 어떻게 되지? 그냥 쭉 내려오면서 그냥 반등을 보여. 반등. 아무튼 이렇게 되고, 이러한 그래프 있잖아. 사차함수의 도함수가 사차함수의 도함수가 사차함수의 도함수가 실근 한계를 가진 사차함수의 도함수 아니 사차함수의 도함수인 삼차함수가 x축과 3개 이하의 교점을 가지면서 만나. 아, 3개 이하가 3개를 포함하는 거지. 2개 이하의 교점을 가짐. 2개 이하의 교점을 가진다라고 해보자. 2개 이하의 교점을 가져.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2개 이하의 교점 뭐 극대 요게가 되거나 x축이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x축이 요렇게 되거나 또는 x축이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 사차함수 차원에서는 극소값을 한 개 가지고 극대값이 존재치가 않아. 뭐 이러한 특징이 있다. 반면에 만약 이게 3개 3차함수가 x축과 3개인 점에서 만나지? 그럼 극대값을 한 개 가지고 극소값을 2개 가져. 뭐 이런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겠고, 물론 이것은 그 4차함수의 도함수인 3차함수가 3차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는 차원에서 설정한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가 되면은 이런 3차함수가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가지게 되지. 아, 나 진짜 이거밖에 안 그려가지고 이거는 좀 그리기가 힘들다. 음수라면은 뭐 이러한 그래프를 가지게 되는데 원래는 똑같습니다. 원래는 똑같아요.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x축이 뭐 점대칭점이 여기 있고 x축이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제 사차함수의 도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올라가 음량보 공통점이 있고 이제 여기 넓이만큼 내려와 여기 넓이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 대충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대충 이런 식의 약간 메모드처럼 약간 코끼리 같은 그러한 그래프 기억이 나오네. 웃기네 좀. 뭐 이게 좀 이렇게 된다라면은 뭐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좀 많이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그런 그래프가 생기겠고, 만약에 이게 점대칭점을 지나게 되면은
점대칭점을 지나게 되면 뭐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고, 극대값 이럴 때는 극대값을 두 개 가지고 극소값을 한 개 가지는 순간이 존재하구나. 뭐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만났을 때 뭐 극소인 점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뭐 극대값 뭐 한 개 가지겠고, 뭐 극대값 한 개 가지겠고, 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 극대값 한 개 가지겠고, 이래도 극대값 한 개, 이래도 극대값 한 개, 이렇게 극대값 한 개 가지니까 뭐 따로 그렇게 배워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배워봐야 할 거는 이제 사참수의 그래프와 그 실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는데, 왜 그걸 배워야 되냐면은, 일단 봐요. 나는 사참수의 그래프를 딱 보고 이 그래프가 이제 x축과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사참수를 확정 지어버리고 싶어. 왜? 사참수를 확정 지어버리게 되면 x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y값이 어떻게 되는지 모두 다 구현되어 버리잖아. 그지?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 사참수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사참수 그래프 어떻게 생긴다고? 요렇게 갖다가 그때 점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x축과 요렇게 만나. 그렇다면 중근은 어떻게 가지고 실근은 어떻게 가지는가? 일단은 요 그래프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이제 식이 어떻게 구했는데, 이 fx의 식이 어떻게 구했는데,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물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첩됐잖아. 왜 중첩이 돼? 이제 사참수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x축이 짝짝짝짝짝 근이 중첩이 돼. 근이 중첩이 돼서 중근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 중첩이 돼서 중근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오케이, 이런 그래프를 이제 예전에 삼차함수 그래프 이제 실근의 관계에 대해서도 배워봤는데, 그거랑 원리가 똑같아. 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혹은 두 개 가지겠고, 중근 한 개 가지겠지. 중근 한 개 가지겠지. 또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 실근 두 개 가지고 혹은 두 개 가지겠지.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실근 4개 가지겠지. 실근 4개. 뭐 이렇게 되면은 실근 2개, 중근 1개 가지겠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다. 뭐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배우자. 그럼 이런 그래프도 있겠지. 사차함수에서 요런 그래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런 그래프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랑 똑같기 때문에 알아보진 않겠어. 우리가 알아봐야 할 건 요거죠. 아까 이제 도함수가 이제 점대칭점에서 x축을 지나버리게 하는 그런 그래프인데, 그 그래프 그런 도함수를 가진 사참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생긴다고 했죠. 좌우대칭적으로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 극소값이 크기가 같잖아. 좀 같아 보이게 그려야지. 같잖아. 이거 제 대칭적이 아닌데, 그냥 뭐 보세요. 이렇게 같잖아. 그러면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사참수 그래프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는 가정하에 어떻게 식 형성이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미지수 두 개에 대한 식으로 그냥 그려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참수의 도함수가 원점 대칭이다. 사참수의 도함수의 3참수가 원점 대칭이다 라면 이 3참수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겠죠. 아니지,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어. 미지수가 한 개인 식으로 fx 3참수를 구현할 수가 있겠고, 근데 그 도함수가 그렇다면 그걸 적분하면 4참수가 되잖아. 물론 적분에 대한 개념 안 배웠지만 4참수가 되잖아. 그지? 근데 그 4참수에서는 잠깐만, 근데 원점 대칭이라고 하잖아. 그럼 그 3참수 또한 이제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적이잖아. 그러면은 요 또한 알파 또는 마이너스 알파라고 설정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렇다면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다 x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것은 좀 아웃 오브 웨이고 아웃 오브 포인트고, 아무튼 뭐 원래는 똑같다. 아무튼 이때 이러한 때 중근 두 개를 가진다. 이러한 함수는 중근 두 개 가지면은 3차함수 4차함수로 확정시키기가 너무 좋아. 왜? 미지수가 두 개밖에 없거든. 미지수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4차함수 확정시키기 너무 좋아. 그리고 또 뭔가 그 도함수가 이제 원점 대칭이다라는 그런 조건이 주어진다면은 땡큐. 미지수를 하나 지워주는 조건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해서 나 근데 사실 이걸 안 배웠거든. 이렇게 쭉 내려와. 미분계수의 값이 빠게 돼. 쭉 내려오고 이러한 사참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러한 사참수가 있지. 언제? 이런 사참 언제 있어? 자,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 도함수가 있는데 이 도함수가 뭐야? 요렇게 만날 때, 이 도함수가 이렇게 만날 때 이런 그래프 개형을 가지겠지. 왜? 내려와. 쭉 내려오다가 미분계수가 빵이 되는 순간에 여기 딱 하나 있는데 그때도 쭉 내려오다가 미분계수 값 빵이 되는 여기 극대값 하나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 이런 게 하나 있는데 한성 선생님이 말하기를, 자 봐, 여기 뭐야, 이렇게 x축이 형성되면은 중근 한 개, 허근 두 개 가져. 이렇게 x축이 형성되면은 실근 두 개에다가 중근 아니야, 실근 두 개에다가 허근 두 개 가져. 이렇게 되다가 뭐 같은데 이거 뭐 다 같은데 여기에서는 좀 달라져. 여기에서는 근이 3개 중첩된다고 해가지고 3중첩근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중근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뭐라고 말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x축이 만나면 4차함수식이 나는 날 모르겠지만 최고차의 개수를 k라고 한 다음에 x-알파의 세제곱 꼴로 만들어줘. 그렇다면 뭐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x-베타도 끼워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아니, 강의에서 설명이 나왔으면 나도 설명을 하겠는데 설명이 안 나왔으니까 설명을 못 하겠어. 그렇다면은 이제 뭐 대충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